간단한 워밍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자. 먼저 여기가 이렇게 된 녀석이 있고, 그다음 삼각형 ABC. 각도는 똑같겠죠? 네, 정확히 몇 도인지는 나와 있군요. 60도씩. 이미 이것까지. 자,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x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x라는 걸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쪽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이쪽 빨강색이랑 이렇게 두 개의 넓이를 더했을 때 이 전체 넓이 하나와 똑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이 문제의 x를 구하는데 좀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파란색의 넓이를 구할 땐 2분의 1 12x sin 60이라는 공식을 쓰고요. 빨간색의 넓이는 2분의 1 6x sin 60이라는 공식을 쓰고요. 전체 넓이는 2분의 1 12 6 sin 120이라는 식을 써주면 미지수가 x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sin 60을 안 잊어먹었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약분하면 6이 되고, 약분하면 3이 되고, 60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여기도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게 sin 120과 sin 60이 똑같으면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6x, 3x는 36이다. 9x가 36이니까 x의 길이가 4이다. 이렇게 맞물려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볼까? 저런 시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중에 운이 좋게 세 번째 시도가 좀 간편하게 정답을 얻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물론 2번이나 1번이 차후에 문제의 조건에 변형이 생기면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이법 알아놓고요. 오늘 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풀이법이라 할지라도 다른 문제에서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연습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풀던 어떤 시도가 막혔다 해도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이쪽으로 길이 열리도록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정답을 숨겨놨을 뿐인 거죠. 우린 그걸 발견하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디를 뭐 미지수로 둘까 말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챙겨야 될 게 좀 많죠. 자, 여러 가지 풀이법 중에서 유명한 풀이들을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되게 직관적이고 빠른 풀이는 어떤 것이냐? 선분 OQ의 길이의 최대인데 여기가 4여야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길이가 OQ는 최대이고 이쪽 QP의 길이가 4가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직각이 됐을 때 이렇게 4가 됐을 때 이쪽의 길이를 최대로 당길 수 있지 않겠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1대 2대 루트 3 원칙에 따라서 이쪽의 길이가 8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런 이제 느낌이 1차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런 풀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일 길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 같은 경우 여기를 A로 놓고 B로 놓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B로 놓고 그러면 4의 제곱은 A 제곱, B의 제곱, 2AB 코사인 30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16은 A제곱, B제곱, 2AB 하고 코사인 30이라는 게 뭐 2분의 루트 3 아닐까요? 약분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루트 3AB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B의 최대 길이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B의 최대 길이가 나오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때 A는 실수이잖아요. 그러니까 A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하고 A는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실수 범위를 있으니까 실근을 갖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죠.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64. 그러니까 b의 제곱이 64보다 작거나 같고요. b가 8과 마이너스 8 사이에 온다.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즉 여기의 최대값이 8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이제 그 판별식이나 근의 어떤 조건들, 이런 거 2차식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납득이 가는 풀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설득이 되는 풀이죠. 또 다른 기발한 풀이로는 이쪽을 세타로 하고 여기에 길을 내가 구하고 싶으니까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들여다 볼게요. 사인 b분의 b는 사인 30분의 4가 나오죠. 그러면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8이네, 8. 그래서 b는 8 사인 세타인데, 알려진 상식에 의하면 사인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죠. 그럼 사인이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니까 b의 최대값은 또 8이 나오게 되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건 우리가 바른 이제 풀이를 좀 해준다면, 실수 없이 바르게 풀어준다면 항상 똑같은 결과에 이렇게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좀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못 걸리면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떠올려야 되는 지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안에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된 삼각형이나 또 이렇게 된 삼각형이나 항상 몇 도다? 그렇죠. 저쪽 빗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이다, 90도이다, 90도이다. 이렇게 얘기가 돌죠. 빗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입니다.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A와 Q와 P와 R을 지나가는 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됐죠? 원이 있으면 이게 바로 원의 지름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가 원의 지름이고요. 원의 지름은 6이에요. 이때 이제 여기에 그림이 약간 이렇게 비틀어 그려놨기 때문에 참 그 눈치채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를 어떤 각도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QR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X라고 두어 볼게요. 사인 세타분의 X라는 게 사인 법칙을 쓴 거죠. 사인 세타분의 X는 뭐분의 뭐는 2R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그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름이니까 맞아.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3이고 R이 반지름이거든요. 여기 6이다 이렇게 돼요. X의 길이는 6 곱하기 사인 세타와 같아지는 것이죠. 요거를 아하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쌤은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안에 숨어있는 이 그림들을 발견해서 이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 사인 세타가 또 누구와 같냐 하면 여기 큰 삼각형을 보면은 사인 세타가 되게 쉽게 나오겠죠. 이쪽이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10분의 6, 즉 5분의 3이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5분의 3인 5분의 18이 x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풀이는 되게 단순한데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만드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있는 되게 좀 도전적인 사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까 같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여기에 원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셔도 여기를 4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수 있겠고 6이 그 지름이겠구나 이것만 생각하셔도 문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미 해결한 셈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썼다. 이것도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5번 한번 도전해 볼게요. 좀 뭐 복잡하게 풀릴지 아니면 단순하게 풀릴지 아직 그거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본인이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25번 2019년 교육청 9월을 한번 볼게요. AB3, BC6. 네, 길이는 친절하게 잘 알려주었고 BC를 1대5로 내분하는 점이다. 진짜 1cm고 진짜 5cm고 센티미터가 단위였다면 정말 그랬겠죠. 6이니까 딱딱 맞죠. 그래서 이건 실제 길이, 비율이 아니라 실제 길이로 인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공식을 쉽게 이용해서 3과 10이니까 루트 10 그리고 3과 6이니까 3 루트 5라고 AC 다 찾을 수 있겠고, 그러면 뭐 이쪽 그 넓이를 찾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원래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넓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2분의 1 a, b 사인 세타를 이용해도 그 넓이가 나오죠. 근데 이 관계를 이용하면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사인 세타가 나오면 코사인 찾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약분해주고 3, 1은 3, 3, 5, 15 약분해주고 여기는 5 루트 2가 나올 텐데 그거조차 약분을 해주면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겠죠. 괜찮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세타 이렇게 두고 루트 2분의 1 쓰고 여기도 1, 세타 45도네요. 물론 코사인 세타도 역시 루트 2분의 1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생각이 좀 잘 먹히네요, 오늘은. 그래서 50에 2분의 1을 곱한 셈이니까 문제의 결과는 25쯤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의외로 첫 시도부터 좀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풀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맥락 정리해 드립니다. 3, 6, 1대 5다 해서 진짜 1이고 진짜 5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공식 이용해서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3 루트 5이다 라는 거 찾아내고요. 이 초록색 부위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진짜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2분의 1 루트 10, 3 루트 5 그리고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죠. 네. 아까 여기 풀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기억해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어디까지 재현할 수 있나, 또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 혹시 그런 길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한번 또 고민해보는 시간도 아주 복습에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F29번. 보기만 해도 조금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ABCD는 마름모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게 마름모구나. ABCD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겠네요. 그리고 EF랑 EG는 2이다. EF, EG는 2이다. 이등변 삼각형을 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증거가 없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림으로도 이미 삐뚤어져 있을 뿐더러 증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면 그때 인정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평행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BGF를 세타라고 하자. 그거는 여기 있는 보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120이니까 이쪽의 각은 그러면 60 마이너스 세타, 이 삼각형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반대편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대편 각은 30도 역시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 여기는 세타 플러스 30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여기 90 빼기 세타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 오케이, 그거는 좋았어. 이제 BF는 4사인 세타다.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자. BF는 4사인 세타다. 야, 이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BF는 4사인 세타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봐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FBG 삼각형에서 사인 60 마이너스 세타 분의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취소. 자, 사인 세타 분의 BF, 일단 BF가 들어가도록 식을 만들고 싶어서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120이 FG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가지고 사인 120분의 FG를 뿌려주고요. 근데 FG를 알아야 이걸 내가 뭘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FG 또 어디서 찾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삼각형에서 뭐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왔어요. 여기 120도이니까 근데 저것도 사인 120분의 여기도 FG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기 길이 2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사인 30분의 2 해주면 FG의 길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사인 30은 2분의 1이고 2랑 계산하면 4가 되겠죠. 그럼 FG라는 거는 4 곱하기 사인 120. 사인 120은 사인 60이랑 똑같은 거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얘기들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분의 루트 3,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서 2루트 3이 나옵니다. FG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번에서 얻은 결과를 1번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써먹으려고 해요. 사인 120은 2분의 루트 3이고 FG는 2루트 3이니까 루트 3 약분하고 4쯤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BF의 길이는 4 사인 세타라고 말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죠? 네, 여기 결과와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근데 BE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얼핏 보기에는 뭐 여기 그 세타가 변하면 이 BE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만 이렇게 얘가 들썩들썩 위아래로 움직여도 이 길이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그냥 느낌은 있는데 그게 이제 증명이 될지 안 될지 뭐 그거는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이전에 필기한 건 지우지 않았고요. 요 다음 페이지, 즉 페이지는 좀 지워 둘게요. 필기들을 아까 이제 하던 얘기들을 한 번 더 해봅시다. 뭐 BF가 4사인 세타다 뭐 이런 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일정하다. 얘가 일정하다. 얘는 일정하다. 여긴 60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 정도면은 뭐 사인 법칙이나 제이 코사인 법칙 같은 걸 한번 써볼까 약간 그런 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BE를 일단 X라고 놓고 BE의 길이가 항상 일정, 즉 어떤 상수가 나오는지 X가 뭐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잠깐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뭐 필이 오는 대로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제곱은 4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4 사인 세타 곱하기 2 코사인 2고 9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90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아요. 사인 세타 해주면은 마이너스 16 사인 세타의 제곱 뭐 이 정도 되나요? 여기도 16 사인 세타의 제곱 오 이거 봐 이거 없어진다. 야 신기하네요. x의 제곱이 4입니다. 세타랑 상관없이 선분 b의 길이는 딱 상수로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건 제곱이긴 하지만 x의 길이가 항상 2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세타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명장면인 것 같아요. 요거 제이 코사인 시작하기를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어떤 책은 제2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2개 나왔을 때는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란 이야기로 제2 코사인 법칙이란 이름을 붙이게 했는데요. 교과가 좀 바뀌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책들은 그냥 이것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쌤이 사용한 코사인 법칙을 여기에 가볍게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x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잘 안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전에 우리가 같이 했던 공부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부분들은 카피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긴 내가 좀 내 스스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좋은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많이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또 공부하면서 배워가도록 좀 하죠. F31번 사각형 ABCD에서 AB와 CD는 평행이고, 아하, 이게 평행이구나. 그 다음에 BC는 2이다. 오케이, BC는 2이다. 또 뭐가 있죠? AB, AC, AD는 모두 다 3이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는 평행하고 뭐 이런 얘기네요. 와, 근데 각도도 하나도 없고 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보통 관찰을 먼저 한번 해보죠. 이쪽을 각 알파라 그러면 이쪽도 알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3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 이쪽도 알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색칠한 곳의 각은 파이 빼기 이 알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 뭐 하는 거지? 정신 차려야지. 자, 색칠하다가 잠깐 넋이 나갔어요. 네. 어디 보자. 그럼 알파를 찾는 거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거든. 2의 제곱은 3의 제곱, 3의 제곱, 2, 3, 3 코사인 알파 하면은 뭐 알파 값을 코사인 알파 값을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4, 9, 9 마이너스 18 어디 보자. 그럼 18 빼기 14, 18분의 14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2, 9, 18, 2, 7에 14. 코사인 알파가 9분의 7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코사인 알파를 찾는 거는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C의 길이 BD? BD를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BD를 이제 X로 놓고요. BD를 X로 놓고, 여기 뭐 쌤은 좀 그 코사인 법칙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걸 한번 써보려고 할 것 같아요. B제곱은 3제곱 3제곱 2, 3, 3 그리고 코사인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말이죠. 9 더하기 9 더하기 9, 2, 18에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코사인 알파가 이미 이제 9분의 7인 것이 아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14.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은 32쯤 나오리라 생각이 돼요. 벌써 BD의 길이가 구해진 느낌이 들죠? 4루트 2로 마무리되면은 잘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인 게 내 눈에 띄었고,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인 게 내 눈에 띄었고, 그래서 여기를 파이 빼기 2알파로 놓으면서 문제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운이 좋게 잘 풀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운이 나쁘면 뭐 몇 번 더 시도를 하게 되겠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푼 풀이를 좀 싹 지우고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저 쌤과 함께 또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죠. 여러 번 똑같은 내용 여러 번 설명해 주는 거 쌤 뭐 싫어하지 않으니까 듣고 싶은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의심하고 거기서부터 나름대로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연습하시면 수능이 항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서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